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김오픈호 선교사라고 합니다. 북한 백성을 살리는 개방을 위하여 말씀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3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입니다. 지난번에 강의에서 먼저 북한을 개방하지 않는 남북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큰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평화적으로 북한 백성을 기아와 헐벗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개방뿐이 없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고 동북아시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도 개방뿐입니다. 북한의 노예와 같은 인권 유린을 종지부 찍는 일도 개방뿐입니다. 북한 경제가 망한 이후 두 번째 이유, 북한의 독재 체제가 경제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느냐 제2편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끊임없는 파업과 투쟁으로 인민들의 독재 정부를 세우게 합니다. 공산주의 이론 안에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습니다. 인민 독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독재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는 지주나 자본가의 자산을 빼앗아서 분배해야 되게 하기 때문에 따라서 원래 공산주의는 독재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공산주의의 혁명을 완수하자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의견으로 추진하려면 독재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파업과 봉기로 권력을 잡았지만 다른 세력은 절대로 파업이나 봉기로 권력을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공산국가는 공산당이 독재하는 것과 1인 독재하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인 독재의 대표적인 사람은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목택동,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이들은 1인 독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장 잔혹한 독재자는 스탈린입니다. 1천만 명을 죽이고 유배 보내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온갖 핍박을 가했습니다. 김정일은 정부 수립부터 암살과 거짓죄를 만들어 자기에게 적이 될 만한 모든 사람을 숙청시켰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뿐 아니라 내가 예상되는 자들도 모조리 제거하였습니다. 반동분자는 반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하지 않는 자가 반동분자입니다. 당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는 자가 모두 반동분자입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이 끝나고 중공업 정책을 앞세워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안파는 경공업도 같이 발전시키자가 하여 이에 모조리 숙청하였습니다. 북한은 숙청할 때는 가족과 지인과 함께 모조리 숙청시켜서 싹을 잘라버리고 합니다. 정치의적으로 잘못되면 3대가 숙청을 당합니다. 독재자 한 사람이 결정하면 빠른 결정은 되지만 잘못되어 가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맙니다. 북한의 주체라는 말을 붙은 거는 거의 다 실패했습니다. 주체농법,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 심지어는 주체 화장품도 나왔습니다. 외국의 기술이 아닌 순수한 자기들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원래 한반도의 북한은 공업지역으로 식량 자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림을 농지로 바꾸면 좋다고 하는 단순한 이론을 내세워서 산을 개간하고 다락론을 만들게 되었지만 이러한 농법으로 인하여 산은 민둥산이 되고 홍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화학비료를 대량 투여하거나 논에 고밀도 모심기를 지도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농업 생산이 상승했지만 농지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많은 농지가 사막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주체농법은 북한 농지와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 오히려 식량난을 가져왔다고 여겨집니다. 주체농법이 잘 정착되었다면 지금의 식량난이 일어났겠습니까? 주체철은 2009년에 시작되어 많은 선전을 하였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은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은 독재자가 가지고 가고 임상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생산하여 실패하면 묻어버리거나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북한 정부가 하는 특색입니다. 즉흥적인 제안을 하여 검증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1인 독재자가 결정하면 모조리 실패하게 마련입니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수문을 열고 닫는 것까지도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4년도에 태풍이 온다고 할 때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저수지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은 오지 않고 그의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95년대는 태풍이 온다고 할 때 이제는 수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비가 와서 제방이 무너지고
홍수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96년에는 제방을 수리하기 전에 다시 또 태풍이 와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식량난의 원인을 초래하는 데 보여주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수문을 열고 닫는 것조차도 최고 지도자의 결재를 받는 것은 북한 직원들에게는 정결권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지 않는 것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독재자의 수법입니다. 북한에는 2인자가 없습니다. 결정권은 모두 독재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으로 2년 안에 쌀값이 130배 폭등했습니다. 백성들의 돈을 한순간에 빼앗아간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노동당 재정기획부장 박남기와 부부장인 리테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총살을 시킵니다. 박남기 밑에 있던 직수석 부기가 정부 자료를 살펴보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인민들이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사용하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걸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박남기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남기가 하는 말이 개가 배부르면 집을 지키겠느냐, 가끔씩 주어도 주인이 주어야만이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하였습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 독재자들과 달리 철저한 우상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 우상화 작업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북한 안에는 5만 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가 없어 모두 암흑인데 동상에만은 불을 밝히 비춰야 됩니다. 발전기를 사용하는데 발전사 기름은 담당한 부서 간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름을 구입해야 합니다. 수많은 동상을 건립하고 기념비를 건립하는데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88년도에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을 본 북한은 이에 질세라 89년에 세계 청년 축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북한은 여기다 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때 기네스북에 등장한 세계의 가장 큰 능라도 체육관도 건립하였습니다. 경기장에는 15만 명이 들어갑니다. 88 올림픽 개최식을 한 잠실 주경기장은 4만 5천 명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 경기장에서는 10만 명이 카드 섹션을 합니다. 세계 청년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참가하는 사람을 모두에게 항공료와 숙식비 모두를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1990년 동국권 국가가 또 소련이 붕괴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90년대부터는 지방부터 배급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모든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독재국가에서는 보여주기식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독재자의 우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94년에 김정일이 죽고 그 신무실을 시체보관소인 금수산 기념궁전을 지었습니다. 이때 들어간 공사비가 9억 달러라고 합니다. 8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난의 행군 시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9억 달러를 국제 옥수수 가격으로 한 사람은 600만 톤이 된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에 죽은 사람들이 300만 명으로 치면 한 사람당 2톤씩 배급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김정일은 죽은 아버지의 시체 보관소를 만들다가 인민을 굶겨 죽였습니다. 독재자의 위협을 보여주기 위한 기념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실패로 끝난 100층 유경호텔, 주체사상탑, 인민궁전, 문수대 수영장, 스키장, 승마장, 이 모든 것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재정 낭비입니다. 독재자는 친위 세력을 만들기 위하여 간부들에게 고급 아파트와 벤츠와 고급 시계 등을 수입하여 공파하여 주었습니다. 경제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을 비경제적인 부분에 투자하여 북한 경제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간부들의 사는 아파트는 벽에도 전기 난방을 하여 겨울철에도 내복을 입지 않고 지낸다고 합니다. 외부인은 간부들의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밖에서 만나야 합니다.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생활이 너무 차이가 나서 부정적인 얘기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독재자는 체제를 유지하는 비용을 선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부작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름이 나와서 부자 나라였던 베네수엘라가 망한 것을 보면 좋은 본보기입니다. 김정일은 전혀 경제는 신경 쓰지 않고 나라를 망하게 한 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한 경제가 망한 이유가 개방하지 못하여 망했다는 것을 방송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 게시하는 방송을 이어서 보기가 쉽습니다. 지난과 방송도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개방방송의 김 오프너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